첫 번째는 7페이지에 있는 일단은 지수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웠냐면은 제곱근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쵸? 중3 때. 예를 들어서 3의 제곱근. 이게 무슨 뜻이었다? 제곱해서 3되는 수 찾는 거. 그쵸? 제곱해서 3되는 수 찾는 거.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의 근을 3의 제곱근이라 부르는 거고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오죠. 다 알다시피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3의 제곱근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 중에서 플러스 루트 3 같은 경우를 뭐 3의 양의 제곱근이라든지 혹은 다른 말로 제곱근 3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3의 음의 제곱근 했던 거죠. 실제로는 이런 수가 있긴 하죠. 제곱해서 루트 3이 되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무한소수죠, 물론. 그렇죠? 끝이 없는 무한소수. 1.73이 나가는 무한소수인데 나올 때마다 그걸 1.73이 이렇게 바꿔서 쓰기가 이제 힘들고 귀찮고 불편하니까 기호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값을. 그렇죠? 플러스 1.73 이쪽을 루트 3으로 마이너스 1.73 이쪽을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그렇죠? 기호화한 거에 불과하죠. 요거를 그대로 쫓아오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n제곱근이라는 얘기죠. 3의 n제곱근 이런 개념이죠. 숫자 하나 들어간 거에 불과하잖아. 그치? 당연히 뜻은 뭐냐면은 아까 제곱해서 3되는 수 찾는 거라며. 이거 뭐겠어? n제곱해서 3되는 수 찾는 거죠. 뜻이. 그쵸? 그러니까 뜻은 x의 n제곱은 3이다. 이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건데 보시다시피 몇 차 방정식? 뭐요? n차 방정식이죠. n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가 나와요? n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의 n제곱근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n개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죠? 1개, 2개, 3개, 4개 해서요. 이건 분명히 이렇게 n개가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이 n개 중에 어떤 거는 실수고 어떤 거는 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허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실수로 나오는 거에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지금부터. 참 재밌는 게 복소수라고 하는 거를 고1 때 배우죠. 근데 그때만 배워요. 복소수를. 고2, 고3 과정 하는 동안 복소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는 허수 쪽보다는 실수 쪽에 관심을 두는 거라서 우리 관심사는 이제 지금도 이거지. 그런 실수가 몇 개 있어요? 이거랑 그 실수를 기호로 어떻게 써요? 이 두 개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허수는 굳이 안 구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1의 세제곱근.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몇 차 방정식 풀란 얘기라고요? 3차 방정식. 그쵸? x 세제곱은 1을 풀란 얘기고 뭐 니들 풀 수 있잖아 이런 거상.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그치? 앞에 거 0을 내면 x는 1일 거고요. 뒤에 거 0이다. 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공식 써야겠죠. 그쵸?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빼기 4 마이너스 3이네. 3i 이런 식으로. 그쵸? 어쨌든 포인트가 이거 아닙니까? 1의 세제곱근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죠. 보다시피. 그리고 하나는 실수고 2개가 허수예요. 앞으로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만 관심 볼 겁니다. 지금. 1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한 개밖에 없고 그건 누구야? 그건 1이야.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3개가 나오는 건 이해가잖아. 그치? 세제곱권 3개가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실수가 1개면은 나머지 2개는 당연히 허수겠지 뭘. 그치? 그러니까 허수 쪽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는 실수가 몇 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기호할지를 신경 쓰자. 그게 일단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방정식을 함수로 고칠 거예요. 다시 할게요. 일반적으로는 A의 n제곱근이 누구냐를 찾을 거고요. 뜻은 몇 차 방정식? n차 방정식. x의 n제곱은 a예요 라는 이 방정식에 근을 찾는 것이 할 겁니다. 이해가죠? 근이 몇 개라고요? n개. 그 중에 실수가 몇 개? 나머지는 다 허수. 이해가죠? 얘는 분명히 방정식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함수의 교점으로 바꿀 수가 있어. 다시 할게요. 하나는 좌변에 있는 x n제곱을 y라고 둔 y는 x n제곱이라는 함수. 하나는 우변에 있는 a를 y라고 둔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 얘와 얘의 교점 중에서도 특히나 x 좌표가 그것이 이 방정식의 실근과 같은 건 이해가요? 그게 이제 메인이었죠. 고1 때 배웠던 거의 메인이 이거잖아.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 x좌표랑 똑같아요. 그렇게 배웠던 거죠. 요거야 어차피 뭐 상수함수 그래프니까 그냥 가로선 쭉 그리면 그만인데 얘가 문제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y는 x n제곱의 그래프? 한 번도 안 그려봤어요? 우함수 기함수는 들어봤어요? 들어봤. 우함수가 뭔데요? 원점 대칭이요. 우함수가 원점 대칭이에요? 다시 할게요. 그래요. 매해 물어보는데 매해 정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우기라는 말은 사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더라고요. 찾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기라고 했더니 중학교 반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우기요? 그러던데. 그 우기 말고요. 이 우기는 짝수와 홀수란 뜻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요즘 이런 거 안 하지, 짤짤이. 요즘은 세대가 바뀌었어! 말했더니 그러더라, 애들이 막. 카카오페이로 계산한다고. 뭔 소리야, 도대체. 홀짝! 이렇게 할 때. 보통 홀이야, 짝이야 이러는데 아마 이게 일본 애들 같아, 일본. 일본에서 한자 우기 쓰는 거야, 걔들은. 근데 홀짝을 하는 말이 이제 우기인데요. 뭐가 홀짝입니까? 지수가 짝수로만 되어 있는 함수가 우함수고요. 지수가 홀수로만 되어 있는 게 기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뭐 3x 제곱 더하기 2 상수도 일단 짝수 지수에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게 바로 이제 지수가 짝수인 함수예요. 개수 아니고요, 지수요. 3 말고 요 지수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요? 이씨. 여기 1 넣으면 얼마 나오죠? 5.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올까요? 5 나오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1을 짝수랑 곱하기 때문에 다시 플러스를 되거든요. 이게 1 대입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지수가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플러스 1 대입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일 것 같아요? 이게 뭔 뜻일 것 같아요? 여기 그래프가 마이너스 1,5를 지나가요도 되지만 1,5를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1일 때 5를 지나가요. 마이너스 때 5를 지나가요. 여기 2집은 얼마 나와야 알죠? 2집은 얼마 나와? 14인가요? 맞아? 마이너스 2집어넣으면요? 똑같죠? 그럼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2,14 지나가죠? 플러스 1 때도 14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야, 지금 보다시피. Y축 대칭 모양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이거 그래서 알 거 아닙니까? 꼭지 0,2자, 그렇죠? 그래서 우함수는 보통 뭐라고요? Y축 대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되는 거거든 사실. 지수가 짝수인 거를 뭐 우함수란 말은 몰라도 좋지만 y 대칭.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세 개를 암기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해가요? 함수식으로는 요거 그리고 지수가 짝수라는 뜻.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은 좌우가 똑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y 대칭 그래프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거든. 네. 반면에 지수가 홀수로만 되어 있는 함수가 기함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fx가 2x 세제곱 빼기 4x 개수 말고요. 지수 말이에요. 지수 3과 1. 지수가 보다시피 홀수로만 되어 있는 함수죠. 이게 그렇죠? 이해가죠? 이 함수는 예를 들어서 1 대입하면 얼마 나오는지 알겠어요? 1 대입하면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앞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뒤에는 플러스 4라서 2가 될 겁니다. 어떤 느낌이 알 것 같아요? 부호가 바뀌어서 보다시피.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마이너스 a 세제곱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 세제곱 플러스 4a거든. 마이너스로 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죠? 이거 뭐야? 처음 거는 a 대입한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아니냐고요? 마이너스 이해가요? 뭐라고요? f에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요 a 집어넣은 거랑 부가 반대로 나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얘가 원래 1, 마이너스 1지나 그치? 1, 마이너스 1지라는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1, 플러스도 있었단 말이야. 다시피.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 그는 원점 대칭. 마찬가지로 또 배우는 거죠. 홀수 함수는 지수가 올 수 있는 함수는 원점 대칭이고요. 이걸 수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두 개를 따로 분리해서. 이 우함수, 기함수라는 말을 내가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예전에 수능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수능 문제에 우함수 이런 용어가 기함수라는 용어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교과서 중에서 우함수, 기함수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 교과서가 있었어. 이해가? 원래 수능범위라고 하는 게 어때? 교과 과정에서만 이게 출제가 되게 돼 있는데 교과서에 우함수, 기함수 용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공부한 친구들은 수능 나가가지고 우함수가 뭐예요? 했을 거란 얘기지 분명히. 물론 그런 친구는 얼마 없겠지만. 그래서 수능날 수능위원들이 그걸로 한번 크게 배웠죠. 아이씨 잣됐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수능장에서 우함수, 기함수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뒤로는 fx는 우함수 이런 말 절대 안 나온다고요. 수능장에서. 대신에 이걸로 나와요. 함수가 얘를 만족할 때 얘를 만족할 때 이렇게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대칭이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요? 무슨 대칭이구나 캐치를 해야 한다는 거야. 정 모르겠으면 숫자 하나 넣어봐도 되고요. 뭐 이렇게 이거는 이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싶긴 한데 이렇게 외우라는 사람도 있었어. 아 여기서 내가 녹화하면서 이걸 쓸 줄이야. 아 진짜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오늘 무슨 날이야? 딱 날짜 좋네. 오늘 무슨 날이냐고 이 새끼들아. 대답을 해. 어?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밤에 산타가 와요. 뭘 타고? 루돌프를 타고. 자, 지금 상자 안에 뭐가 있어요? 상자 안에 뿔 달린 루돌프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뿔이 어땠어? 없어졌어요. 그쵸? 이게 뭔 뜻이냐면요. 상자 안에 뿔 달린 루돌프를 넣었는데 뿔이 없어졌어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어때? 우와 신기하다. 개신기하다. 그래서 뭐예요? 우함수 y축 대칭.
이러는 거고요. 내가 오죽하면 이걸 알겠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참고로. 똑같은 루돌프를 코가 빨간 루돌프를 상자에 넣었는데 이제 이 루돌프가 빡친 거죠. 이씨, 나를 가도 화가 난다. 받은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상자 안에 뿔달린 루돌프를 넣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제 상자를 뿔이 뚫고 나온 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녹용이잖아. 녹용 다섯 뿔 녹용 어때? 아주 원기 회복에는 최고죠. 그래서 뭐예요? 네, 원점 대칭 비함수 라고 누가 합디다. 그러면 외울 수 있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함수, 비함수란 말은 어차피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대신에 알고는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우함수는 짝수란 뜻이에요. 뭐가? 지수가 짝수. 지수가 짝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넣어도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기함수는 지수가 다 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넣으면은 마이너스가 남잖아요. 끝까지. 그쵸?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게 어떤 일을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만들까? Y2 대칭, 원점 대칭 만드는 거죠. 그래프를. 이해가요? 그래서 핵심은 지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에 보다시피 대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뭐예요? 마찬가지로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분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분리를 한다면 홀수는 뭐라고요? 원기, 원점 대칭. n이 1일 때만 직선입니다. 1차원이라서. 그리고 3, 5, 7, 9, 11과 같이 그 이상의 홀수에서는 지금처럼 원점 대칭의 곡선이 나와요. 반면에 짝수, 여러분 뭐 알다시피 2차 함수, 4차 함수 전부 다 원점, y축 대칭 그래프 나옵니다. 이해갑니까? 홀수일 때 요거, 짝수일 때 요거. 얘 그래프 그렸죠? 우리 이제 얘를 그려야 됩니다. y는 a. y는 a는 뭡니까? 수평선이죠? y는 a를 이렇게 그리면 보다시피 교점이 하나 나와요. 여기의 값을 우리는 지금부터 얘의 실근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와 얘의 교점의 X표, 요 교점이 여기죠. 여기 값을 이 방정식의 실근. 그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럴 때는 n 제곱근 a. 루트랑 비슷한 기호지만 앞에 숫자 하나 넣은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죠? 어디에 그려도 교점이 한 개만 나오는 거 이해가나요? 수평선은 어디에 그려도 이거 수평선이잖아요. 결국. 수평선은 어디에 그려도 교점 한 개입니다. 자, 위에 있는 게 y는 a고 아래에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a면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교점 자리는? 원래는 얘랑 만난 것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가요? 다시 할까요? 이 그래프가 뭐라고? y는 x n제곱. 이게 뭐라고? y는 마이너스 a. 둘의 교점 자리니까 지금 못 푼 거야. x n제곱 마이너스 a 푼 거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x는 뭐야 하면은 n제곱근 마이너스 a 인데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라며. 이 직선과 이 직선도 원점 대칭 아닌가 서로? 그러면 이 교점과 이 교점도 원점 대칭 아닐까? 그러면은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도 원점 대칭일 것 같은데? 따라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죠, 길이가. 뭔 얘기예요? 여기에 부호를 바꾸면 얘가 되는 거죠. 뭐라고요? 여기에 부호를 바꾸면 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갑니까?
어디에서는? 홀수에서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뭐 배운 사람들 때문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세제곱 7이랑 같다는 거죠. 좀 같은 거예요. 이해가요? 5제곱근 마이너스 11이랑 마이너스의 5제곱근 11이랑 같다 이거죠. 언제? 홀수일 때. 홀수일 때. 어쨌든 교점은 무조건 한 개입니다. 수평선은 어디에 그것도 교점 한 개. 얘는 좀 다르죠. 수평선을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쵸? 그 중에 양수 쪽인 얘를 아까 썼던 기호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자체가 아까 했듯이 이건 y축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어차피 같을 거거든요. 따라서 이 교점의 x좌표는 얘랑 도가 반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가요? 이해가요? a가 양수면은 교점이 두 개일 거고 오른쪽 양수 쪽 교점 좌표를 이렇게 음수 쪽 교점 좌표를 이렇게 찾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나오는 이거 그거라는 거잖아. 이거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나오는 이유.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나요? 반면에 a가 0이면요 이거 y는 0이라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x축이 되고 이때는 교점 한 짝밖에 안 나옵니다. 당연히 x좌표는 0이고요. 그리고 a가 음수면은 교점이 안 나오죠. 이때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심사가 뭐라 그랬어? 얘의 실근이 다시 이 방정식의 근이 n개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 그 n차 방정식이니까. n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n개 중에 몇 개가 실근이냐고. 즉 교점이 몇 개겠냐고. 그리고 그 실근을 뭐라고 쓰겠냐고. 교점의 x표를 뭐라고 쓰겠냐고. 우리 관심사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게 처음 배우는 A의 n제곱근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요. 결국은 이거예요. n값과 a값. 지금 뭐라고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그게 몇 개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죠? 나머지는 다 허수니까. 허수는 필요 없어. 근데 보다시피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거든. 둘이. 일단 기본적으로 n이 홀이냐 짝이냐 나눠야 될 거야. 물론 기본적으로 n은 2 이상이에요. 1제곱근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2제곱근부터 다루는 거니까 보통. 그냥 제곱근. 그러니까 2제곱일 때 보통 우리는 그냥 제곱근 이렇게 쓰는 거죠. 3부터 세제곱근, 4제곱근, 5제곱근 쓰는 거지. 2는 그냥 제곱근이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은 2제곱근을 구하시오 이게 아니라 제곱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 2차일 때는 그냥 제곱근이라는 말을 쓰고 3차부터는 세제곱근, 4제곱근 부르는 거죠. 보통 2 이상만 쓰는 거고요. A 값은 보다시피 얘는 양수, 음수, 0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가 나오지만 얘는 달라. 그치? 이 수평선이 A가 양수일 때는 2개지만 0일 때는 1개, 음수일 때는 안 나오기 때문에 A는 양수냐, 0이냐, 음수냐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랬을 때 n이 홀수면 무조건 교점 1개예요. 무조건 1개.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무조건. 근데 짝수일 때는 2개이기도 하고 1개이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다 이겁니다. 2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는 플러스 쪽에 하나는 마이너스 쪽에. 1개인 거는 뭐 어차피 0이니까 0을 써도 상관없고요. 그건 없으니까 표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거든. 1개, 2개, 1개, 0개 나오는 그 상황을 이해하느냐. 이걸로 이제 시험 문제 만든다 이거. 얼마큼 잘 이해했는지를 테스트하라. 요게 일단 처음에 배우는 n제곱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겠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나는 얘기했듯이 난 정석 보습 안 합니다. 제가 안 보습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중3 때 루트 배우고 나서 그 다음 했던 게 뭐예요? 루트의 간단한 계산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루트 3이라는 게 제곱해서 3 나오는 수 중에 양수 쪽이 냈잖아, 얘가. 그치?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야? 얘를 제곱하면 3 나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얘는 뭐예요? 제곱해서 3이 나오는 수 중에 음수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게 저기서 뭐 나와요? 3 나오죠. 또 마찬가지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읽을 때는 n 제곱근 a.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곱해야 누가 나오? n 제곱해야 누가 나오는 수? a가 나오는 수. 그러니까 얘는 n 제곱을 해야 얘가 나오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는 n 제곱해야 얘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식의 기본적인 정의를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계산의 정의. 그 다음에 여러분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루트 2인 건 다 알고 있어요? 증명했어요? 이 종은 무시하세요? 증명했어요? 아니죠.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안 봤을 뿐. 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이거 맞아요? 아니죠, 이 새끼들아. 북소설 안 배웠어? 이거 안 될 때도 있잖아, 이거. 이거일 때도 있잖아요. 언제? A랑 B가 0보다 작은 또 A나 B가 0이 오, 그래. 확실히 고2를 건너가니까 이런 걸 잘 푸는구나. 얘 또는 얘일 때죠. 반대로 하면 얘는 언제 된대요, 그러면? 그거 우선 그걸 구분하는 걸 배워요. 중학교 때는 여기서만 증명하죠. 중학교 때는 양수에서만 이걸 증명을 해요. 하지만 이런 거 할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분명히 해주거든? 별거 아니야. 증명은 별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 루트 A를 X라고 놓고 루트 B를 Y라고 놔요. 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씨, 양을 적었구나.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양수예요, 음수 X는? 양수죠. Y도 양수고요. 그쵸? 여기 등호 때문에 그런가 봐. 뺄게. 그럼 X, Y, A, B 다 양수인 건 이해 가죠? 이거 제곱하면 이거 아닌가요? 이거는 기본 루트의 정의 아니었어요, 이거? Y제곱이면 B고요. 그쵸? 그럼 변변 곱하면 X제곱, Y제곱 곱한 게 AB네? 이거는 지수법칙에서 다 한 거고. 그럼 무슨 뜻이야? 이걸 제곱해야 AB니까. 얘는 누구예요? 뿔마 루트 AB겠지만 실제로는 X가 양수니까 플러스 쪽이겠네요. 그렇죠? 다 했습니다. 왜요? X가 뭐니까? 루트 A니까. Y가 뭐니까? 루트 B니까. 됐네. 이것도 곱한 게 얘랑 바꿔놔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결과에만 관심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아쉽구만 루트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데? 이 거듭제곱근 나오는 것도 지금과 같은 증명을 이용해서 이런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랑 곱하잖아요. 얘랑 같아요. 단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실수에서만 이제 다룰 겁니다. 허수는 이제 안 다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등장한 A, B는 다 양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랑 곱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해주세요. 여러분 루트 하듯이 똑같이. 증명은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걸 x 넣고 y 넣고 이게 x니까 x를 n제곱 하면 A겠네. 이게 y니까 y를 n제곱 하면 B겠네. 이렇게 말이죠.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이게 하나씩 이해가 되지. 곱하기만 됩니까? 나누기도 되잖아요.
물론 나는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이렇게 쓰지만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사실은? 왜냐면 계산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이 뜻이야 이게. 제곱근을 한 다음에 곱하기를 하는 거를 곱하기를 한 다음에 제곱근은 됩니다. 계산 순서가 바뀌는 거잖아 보다시피. 제곱근을 먼저 하고 곱하기를 나중에 하고 이거는 곱하기를 먼저 하고 제곱근을 나중에 하잖아. 그치? 그래도 된다는 거야 그건.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들 복소수 이런 거 배웠지? 첫 번째 복소수와 두 번째 복소수를 덧셈한 다음에 켤레를 취하는 거랑 첫 번째 켤레랑 두 번째 켤레를 덧셈한 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 복소수의 연산 순서를 바꾸겠다는 거거든? 덧셈을 먼저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켤레를 취하겠다. 이거랑 켤레를 취하고 난 뒤 그리고 나서 덧셈을 하겠다는 결과는 같더라. 되게 중요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증명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 원래는. 또 마찬가지 이것도 이게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되지만 더하기 빼기는 안 돼요. 루트도 똑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이렇게 쓰는 친구는 없겠죠? 설마?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야. 덧셈은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루트하고 덧셈하기인데 덧셈하고 루트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또 곱하기 나누기는 되더라 이겁니다. 증명 어떻게 한다고요? 는 x, 는 y, n제곱, n제곱 이렇게 말이죠. 근데 중3 때는 이렇게 루트 계산을 요 두 개밖에 안 배워요. 근데 여기 교재 보면은 이거 말고도 한 3개 더 있죠? 몰라잉? 이거의 m제곱은 얘랑 같아요. 요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엥? 이거 이해가요? 음수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아까 그 양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 물어볼까?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알고 있나요? 둘의 차이가 둘은 완전 다른 거 아니야? 이거는 루트를 제곱하시오. 이거는 제곱의 제곱근이고 다르잖아 둘은. 왼쪽은 뭐예요? 오른쪽은요? 그럼 같은 거네? 방금 당하고 있는데? 같은 거예요? 왼쪽은 뭐죠? 오른쪽은요? 완전 다르잖아. 아니 쉬운 말로 니들 이거 제곱 못해요? 이게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제곱 아니야? 이렇게? 그럼 뭐야? 이거 아니야? 그거 맞잖아. 아, 이 기호 자체가 뭐라 그럴까? 제곱하면 이해되는 수. 그러니까 이걸 제곱하면 뭐 나와야지? x 나와야지 당연히.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말이야. 근데 이거는 무조건 양수 아닌가? 무조건 양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써야 돼.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짝수, 음수 개념이 들어갈 때는 여기 성립 안 하거든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A가 양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루트를 제곱하는 거랑 안에 루트 제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가요? 에이씨. n제곱근 A라는 수를 다시 m제곱근 시키냐? 이런 거. 이게 뭔 뜻이야? 이거 이만큼 가릴 때 손으로 m제곱을 해야 이 수가 돼요. 이해가요? 근데 그 수는 n제곱을 해야 A가 되는 수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m제곱을 한 번 한 다음에 다시 n제곱을 해야지 A가 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이런 거 안 배웠어? P를 약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해가요? NP제곱을 해야지 얘가 돼.
헷갈려? 써줄게. 씨. x라고 쳐야 돼 이렇게. 뭔 뜻이야? 얘를 np 제곱해야지 얘가 되는 거야. 이해가? 얘를 이만큼 제곱해야지 얘가 된다는 거지. 그럼 얘도 n 제곱, 얘도 n, 얘도 p 제곱, 얘도 p 제곱 있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n 제곱을 해야지 얘가 되는 수니까 x는 누구예요? 얘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 걔랑 같은 거죠. 얘랑 같은 x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쉽게 말해서 루트의 루트 씌우기 같은 그런 식의 추가적인 제곱근 계산 연산이 몇 개 더 추가가 됩니다. 근데 한번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이쪽으로 잘 안 할 거예요. 이거보다 뭐가 더 편하니까. 바로 뒤에 배우는 지수 법칙이 더 편하거든. 이거보다. 나도 그래서 애들 수능 애들 할 때, 문과 애들 처음 할 때 이거를 설명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넘어가고 지수 법칙만 합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지수 법칙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루트의 조금 더 일반화된 버전이죠. 여기에 대한 계산 연습까지를 마치고 나서 요 다음 파트인 지수 법칙에 들어가요. 지수 법칙은 언제 배웠어? 지수 법칙 언제 배웠죠? 잠깐만, 중2 때 배웠어요. 그쵸? 중2 때 초등학교 수준 설명할까요? 어? 2를 3번 곱한 거랑 2를 2번 곱한 거 곱하면 뭐가 돼? 이렇게 해요. 지금 내가? 2 몇 제곱이야? 5제곱. 어떻게 알았어? 5제곱인지? 3이 아닌 것 뭐 어떻게 우리 쓰는 거 아니야? 2 곱하기 2 곱하기 2랑 이거 곱하는 거니까 2가 총 5번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중2 때 벌써 일반화 작업을 했어요. 그쵸? A 첫 번째 공식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다. 기억나죠? 두 번째 공식 A의 m제곱을 n제곱 시키면 A의 mn제곱 된다. 세 번째 A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중3, 중2 때는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이거를. 기억나요? 앞에 게 크면은 빼면 되고요. 앞뒤가 같으면 1이고요. 뒤가 더 크면은 역수해서 이렇게 빼죠. 이렇게 하고요. 중2 때는. 그리고 나서 공식이 4개 있냐 5개 있냐의 차이인데 4개로 볼게요. 그냥 A, B의 n제곱은 A n제곱, B n제곱. A 나누기 B, B분의 A의 n제곱은 B n제곱분의 A n제곱. 가끔 어떤 미친 것들이 이걸 보고 분배법칙이라고 하는데 죽여버릴 거야. 이게 어디 봐서 분배법칙이야? 이건 지수법칙이야. n이 되잖아요. 이게 분배야? 이런 이 n이 되잖아. 이 분배야 이게? 지수법칙이라고 이름이. 보통 이게 네 가지를 배우는데요. 중학교 때 배우는 지수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중학교는 지수가 뭐다? 자연수입니다. 그렇죠. 자연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연수에서 머물지 않고 확장해보자. 정수 쓰면 어때? 뭐 마이너스 1제곱이니 마이너스 2제곱이니. 니들 이미 역함수 할 때 F 인버스 배웠잖아. 거기 왜 마이너스 1제곱처럼 썼어?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0제곱이다. 분수제곱. 심지어 여러분은 아직 안 배우겠지만 나중에는 여기 지수에 허수제곱도 들어가요. 허수제곱. 이런 거 나중에 정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3의 제곱 나누기 3의 제곱을 1인데 분명히 앞뒤 같으니까 요거 하나로만 정의해버리면 분명히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3의 2 빼기 2에서 0제곱?
자, 뭐 하겠다는 거야? 얘를 이렇게 정의하면 이 지수 법칙을 정수 지수로 확장시켜도 괜찮겠네? 라는 거죠, 이제. 지수가 0인 것을 좀 더 확장해도 의미가 있겠네? 라는 거죠. 이 지수 법칙 그대로 쓸 수 있으면서. 뭔 말인지 이해가요? 3의 제곱 나누기 3의 4제곱을 원래대로 한다면 3의 제곱분이 낫냐고요. 3의 4 빼기 2분의 1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빼기 하나로만 정의한다고 치면은 이거 분명히 3의 2 빼기 4에서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얘를 이렇게 정의만 하면은 저거 아무 문제 없잖아 라는 거예요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부터? 지수를 확장된 모양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이 지수 법칙을 단지 자연수 지수에서만 가능해가 아니라 이제 그 이상의 범위까지도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몇 가지 정의만 갖고 그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 목표는 그거예요. 추가적인 지수를 몇 가지 정의함으로써 이 지수 법칙을 이 m이라고 하는 이 지수를 단지 자연수 범위에서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중1 거였다면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겠다는 거죠. 물론 대학 가면은 허수 범위까지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거. 졸리죠? 잠이 와? 아 뭐가 바뀌어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하면 되느냐? 딱 3가지입니다. 이건 어차피 외웠을 테니까 이 쓸데없이 많이 외우지 말고 하나만 외우시면 되고 나누면 이건 외웠을 테니까 여기에 3가지 지수만 정의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금 했던 거 뭐? 0제곱은 1로 정의하자. 그러면 앞에 있는 지수 법칙과 너무나 잘 싱크로나이즈? 호환이 잘 될 거예요. 제가. 이해가요? 두 번째 음수지수 이거죠. 음수지수를 어떻게 정의한다? 역수로 정의하자. 조심할 사항이 있죠. 역수인 겁니다. 양수예요. 가끔 음수지수를 음수라고 착각을 하는데 음수지수는 역수로 정의했고 역수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요거 틀리지 마시고요. 그 마지막 3번째 분수지수는요. 요거를 아까 배웠던 거듭적으로 정의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해야지 되는 거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x가 4의 2분의 1제곱이요. 이게 뭐냐고 대체. 근데 지수 법칙이 된다면 양변을 제곱해야지 1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좌변은 이거 아니야? 우변은 얘의 제곱이고요. 이거 이해가요? 그럼 지수 법칙 중에 얘 단순하게 자연수에서만 되어가 아니라 아까 했던 것처럼 확장해서 실수까지 지금처럼 유리수까지 된다고 친다면 이거 2개 곱하는 거 아니겠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가 되는 거야? 4의 1제곱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네 제곱해서 4 되는 수 x가 누구예요? 뿔마이지만 우리 양수만 취급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양수만 취급하기 때문에 플러스 2입니다. 뭐야 하는 거예요? 얘가 플러스 2인 거죠 지금. 플러스 2는 결국 뭐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고요. 우리는 요 루트를 이렇게 쓴 겁니다. 편의상 2제곱근을 1 안 쓴 것 뿐이고요. 이해 가나요? 다시 하나 해볼까? 조금만 하다가 쉬었다가 할 거야. 정신 차려! x가 8에 3분의 1제곱이에요. x가 얼마냐고요? 모르겠어. 세제곱해.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럼 우변 뭐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8 세제곱해서 8 되는 수입니다. x가 뭡니까? 이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이거죠. 아, 분수지수가 우리가 좀 전에 정의했던 제곱근인 거죠. 거듭제곱근. 3이 어디 건지 보이죠? 밖에 나갔어요. 이해가요? 뭐라고요? 얘가 뭐라고 이름이? 모. 엄마잖아, 엄마. 엄마가 이게
집 밖에 돈 벌러 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쵸? 얘는 뭐예요? 이름이 분. 자, 자식은 어디 있죠? 보다시피 집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엄마가 성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홀로 남아 집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외울 수 있겠지. 누가 M이고 누가 N인지 엄마가 나가야 바깥에 돈 벌러. 알겠어? 무슨 말인지? 요 세 가지만 외우시면 1단원은 끝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